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월요일 실전 말매의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렇게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금요일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 빅테크주의 강세가 있었는데 빅테크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업종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둔화 시그널로 보고 있는 물가 지표가 내림세를 보인 건데요. 이 개인 소비 지출이 2021년 3월 이후로 최대 그리고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낮아진 건데요. 이 부분이 미국 증시 전반적인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상승해줬던 미국 증시, 이번 주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금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모두 강세를 보이며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금 시각 기준으로 0.76% 상승하며 26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이 기관 투자자 장 초반에는 매도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특히나 철강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2,272억 원에 지금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강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29% 상승하면서 92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950선을 돌파해 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2,06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532억 원, 1,514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월요일 시장 힘차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1%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또 어떤 종목을 잘 담아서 포트를 꾸려야 할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이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 2차 전지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반도체 관련주 8월의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시장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8월에는 정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또 미리 또 움직이기 전에 잘 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 한번 먼저 체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면 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다시 밀린 것 같은데 장중에선 고점을 돌파를 했고 어차피 돌파가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8월 1일 내일 AMD 실적 발표인가요? 그리고 8월 4일 날이 AMD였나? AMD하고 뭐 하여튼 IT 기업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침 회원들한테는 일정을 얘기하긴 했는데 8월 1일 날, 8월 4일 날에 IT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인텔의 주가가 6%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은 나스닥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비단 나스닥만 강한 게 아니고 전날 중국 시장도 강했어요. 그리고 대만 시장도 강했고 홍콩 시장도 강했고 뭐 했든 일단은 중화권 시장들이 싹 다 강했습니다.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이제 올리는 단계에 이제 가는 거고. 자, 오늘 일본 시장인데요. 이거 지금 현재 실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20분 지연이었는데 지금 니케이 지수가 1.6% 실시간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죠. 이거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스닥도 넘어갈 거고 또다시 넘어갈 거고 니케이도 넘어가고 중국 시장도 중화권 시장도 강해졌어요. 자, 그리고 독일 시장, 어제 유럽 시장, 전일 유럽 시장 역사상 신고가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뭐 프랑스, 뭐 얘네들 싹 다 일단 강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제 전 세계 시장인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밑으로 떨어질까 올라갈 거예요? 이건 뭐 당연히 따라가겠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2650을 돌파를 할 건데
자, 아침에서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굉장히 강했죠. 아침에 7%, 뭐 10% 뭐 이렇게 강했는데 제가 2차 전지를 지난주 막 급락할 때, 그때 수요일, 목요일 막 급락할 때에서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얘는 죽지는 않는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진다. 한 이후로 고점 대비 40%까지 빠졌다.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반등은 주지만 기술적 반등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빠지면서 나락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또 움직이니까 그걸 하지 말고 이 지수를 2,700, 2,800, 2,900으로 올라가려면 저 2차 전지 관련주들 싹 다 모아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다 모아가지고 시가총액 다 해도 200조가 안 돼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IT만 가지고 싹 다 모으면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땡겨 올려서 2,700, 2,800으로 가야 되는데 IT를 안 데리고 가면서 2,800으로 가려면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최근에 150만 원 찍었죠. 그러면 1,500만 원, 2,000만 원 가야 돼요. 다른 애들도 지금 가격에서 10배 이상 더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지수가 3,000 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IT 다 빼놓고 그렇게 혼자만 가려면.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만 갈 수 없고 결론은 이겁니다. 2차 전지 갈 수 없고 IT가 갈 건데 지금 미국인 지금 반도체 바닥론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8월 달에는 안 합니다. 9월 달, 10월 달에서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정점 찍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반도체 뭐 이쪽 바닥 쳤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지금 종목들 봐봐요. SF 반도체 전고점 돌파하기 시작했죠. 아직은 돌파 안 했네. 자, 돌파 원익 IPS. 원익 IPS 전고점 돌파했죠. 자, 돌파하고 나서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떨어집니다.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바닥 찍은 거거든요. 3분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플러스가 날 거를 기대하고 있고 4분기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흑자 전환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라 그러는데 그게 진짜 사실로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피크를 찍고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정되고 있고 이래 버리게 되면은 이제 IT 섹터들이 이제 본격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이제 탈피하고 올라가는 원익 IPS 이거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그러니까 2년 동안 빠졌으면 2년 동안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다른 주식도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들었었던 뭐 심텍, 그다음에 SF 반도체, 원익 IPS, 오늘 테스도 전고점 돌파 시도 하겠지, 그렇죠? 넘어가겠죠, 얘도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이것저것 다 넘어가면 이미 먼저 간 애들, HS, HPSP 반도체 장비주 이미 먼저 넘어가서 강하게 움직인 애들, 얘네들은 어느 급? 얘네들은 에코프로의 포스코 홀딩스급이잖아요, 이미. 바닥에서 몇백 프로 올라간, 140%, 150% 올라간 그런데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동지세미캠도 강해요. 동지세미캠도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우상향. 중요한 건 우상향의 정배열의 강한 차트를 보여주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의 흐름에 힘을 갖고 있는 거는 조선주도 있고 자동차도 있지만 제일 만만한 건 반도체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전날, 전전날 뭐 계속 하이닉스 얘기해드리면서 지금 주도주가 돌아왔다. IT 섹터들도 이제 간다. 이거 눌려도 상관없어요. 안 죽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IT 반도체 부품주들, SF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 뭐 한미반도체도 강하고요. 동지세미키뿐만 아니라 뭐 등등 뭐 ISC도 최근에서 강했고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는 이제 못 움직였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상한 아침에 그 호가 이상한 흐름이 있었죠. 저도 아침에 호가를 이렇게 보는데 뉴스 보기도 전에 저는 먼저 눈치를 먼저 챘어요. 전광판이 있는데 호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종목들 호가를 봤더니 호가는 채워져 있는데 거래가 안 돼. 그래서 결국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아침에 코스닥의 호가가 멈추는 이런 오류가 있었다라 그러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 코스피를 보면 자 코스피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죠. 글로벌 시장은 다 강합니다. 뭐 호가가 오류가 나든 뭘 하든 간에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IT 부품주들 봤더니 싹 다 강하죠. 그러면 그 호가 오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거 호가 오류 때문에 뭐 시장 오늘 이상해서 무서워서 매수 못할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오늘 노란톡방에 보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호가 이상해도 어차피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 오늘 일본 시장 급등하죠. 일본 시장 바닥 쳤어요 지금. 미국 시장 올라갈 거고 반도체 바닥 쳤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아침에서 11%, 10% 급등했는데 다 2%로 다 쪼그라들었죠. 흔들리죠. 그러니까 걔네들 뭐 주구장창 지난번처럼 올라가는 걸 바라면 안 돼요. 물려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올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걔네들이 뭐 폭락 또다시 뭐 40%는 안 빠지겠지만 걔네들이 주춤주춤 거리게 되면 따라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IT 섹터들이. 이전에서는 얘네들만 가고 뭐 에코프로 얘네들만 가고 다른 애들을 눌러놨다면 이제는 얘네들이 주춤주춤 그냥 떠 있는 거죠. 가만히 박스권에서 가만히 놀고 있으면 이제는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이 이제 쫓아가는데 꺾여 있는 애들은 어렵고요. IT 섹터들. 그래서 오늘도 낙폭과대 IT 부품주도 공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이따가 가격 전략도 드릴 건데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일단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쪽 반도체 재료 부품 이쪽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 초반부터 2차 전지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강력한 흐름이 단숨에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상승의 흐름에 따라가기보다는 조급해하시기보다는요. 이 시점에서는 IT 업종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포트에 넣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IT 섹터가 움직일 차례다, 상승할 차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낙폭과대 종목들 어떤 IT 부품주를 공략할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는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 바로 PI 첨단 소재입니다.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소재 부품주인 PI 첨단 소재를 오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6월 달서부터 들었던 지금 IT 부품주들 다 수익 다 달성했습니다. 안 올라간 애들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올라갔을 건데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 날 들었던 원익 홀딩스인가요? 원익 머티리얼즈 그것도 지금 3.1% 수익 달성됐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거 있죠. SF 반도체처럼 강한 애들은 계속 넘어가고 뭐 올라가고 심텍도 계속 넘어가고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있는 애들도 이제 키를 맞추면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이 뭔가 수급이 딸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안 좋은 게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급락을 하나 떨어질 텐데 이제 IT 섹터가 이제 뭐 대세까지는 좀 더 가봐야 되겠지만 가장 안 좋은 거를 탈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장을 20대를 맞으면은 그 역세책에 보면은 뭐 곤장 20대 맞으면 뭐 사람이 뭐 거의 뭐 불구가 되고 뭐가 되고 뭐 혼절을 하고 근데 1000대 맞을 거를 500대로 깎아주면 그거 호재라 그랬죠. 어차피 20대 맞고도 거의 사망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게 호재가 되듯이 그러니까 이게 뭐 적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지난 분기에서는 잠깐 적자였는데 이제 호재로 흑자로 도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10년 동안 흑자였다가 한 분기 적자 난 거는 그건 흠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앞으로의 좋아질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IT 섹터들을 제가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유인데 제가 혼자서 떠드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바닥을 쳤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바닥 쳤다라고 기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텔도 지금 호실적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 AI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좋은 얘기 계속 뽑아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반도체주들은 사놔야 됩니다. 근데 원익 IPS 지금도 사놔야 되는데 이미 벌써 떠버렸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눌릴 때 못 버텨요. 근데 원익 IPS든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IT 부품주들이 이제 키를 맞추기를 갈 건데 그래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예전에 SKC 코오롱 PI라는 기업인데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제가 노란 톡방에도 올려놨을 거예요. 그 차량에다가 OLED 탑재한다고. 원래는 이게 반도체 소재 부품은 맞는데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니까 OLED 있죠. 거기 제품에 이제 들어가는 필름. 그래서 SKC 코오롱 PI 처음에서 이제 폴더블 폰 이슈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움직였다가 이게 이제 PCB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에도 들어가고, 여기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 투명 필름이. 근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그 뭐 닛산 차인가요? 어디 차인데 거기에 이제 OLED 그거를 뭐 탑재한다 그것 때문에. 그 OLED 그 수요량이 뭐 늘어날 거다. 어쨌든 반도체가 이게 움직이고 저게 움직이고 그러면, 그리고 애플 자체가 핸드폰 기계인데 뭐 D램도 들어갈 거고 시스템 반도체 들어가겠지만 액정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액정 관련주, OLED 관련주들도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이야말로 PI 첨단 소재, 예전의 이름은 SKC 코오롱 PI, 이름 바뀌었습니다. PI 첨단 소재, 이름도 좋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거고 기업 내용도 보여드릴 텐데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리포토마크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해석해 드릴 테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표적 종목으로 PI 첨단 소재 확인해 봤습니다. 이 PCB 관련주이자 폴더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로도 꼽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확인해본 심택이 34,500원의 매수가에서 무려 10%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화요일에 만나본 LB세미콘은요, 8,260원의 매수가에서 2.1%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수요일에 확인해본 2차전지 관련주인 이 대주전자재료 11만 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다시금 움직이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에 LB세미콘 매수가 소폭 조정해서 다시금 공략을 했습니다. 7,880원의 매수가에서 5.83%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확인해본 원익 머티리얼스 28,700원의 매수가에서 3.14% 수익률을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26.04%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해본 이 반도체 관련주들 강력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원익 머티리얼스가 또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종목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시장은 좋고 일단 2650 돌파한다고 봐야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일본 시장 바닥 또 쳤고요. 쟤네들은 뭐 30년 동안의 역사적인 고점을 갔다 그러는데 또 고점 돌파하려고 그러죠. 미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표들 좋게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도 안 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8월 달에는 금리 쉽니다. FOMC 쉬어요. 8월 달에는 쉬고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이제 뚜껑 열어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걔네들 뭐 실적 장세도 어쩐데 실적이 호실적이 기대됩니다. 어디 빅테크 기업들. 그래서 AMD, 뭐 인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최근에 실적 발표한 것들,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 다 좋을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 시장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또 돌파를 했어요. 그럼 중국 시장도 괜찮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 2650 돌파한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래서 원익 머티리얼즈 보면 그냥 그 사자마자 요즘에서는 그냥 3% 수익, 3% 수익 여러분은 작은 거 아닙니다. 3% 수익 절대 작은 거 아닌데 3%는 그냥 껌이죠, 그냥. 편안하게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3% 정도는. 이게 우리가 작년에서 코스피 시장을 봤을 때서는 작년에서는 3% 먹기가 너무나 어렵고 수익이 나면 뭐랍니까? 마이너스 30% 미끄러지는 걸. 그래서 작년 같은 장에서는 3% 수익 났다가 안 팔았더니 마이너스 30% 되고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니까 마이너스 또 30% 또 되고 결국은 누적적으로 마이너스 50%, 65% 수렴이 되는 작년에는 하락장을 경험했다면 지금 장은 장이 좋아요. 작년하고 틀립니다. 제가 그리고 이 현상을 이미 올해 1월 달서부터 해서 장이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장이 된다는 얘기 1월 달서부터 얘기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이게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건 쉬운데 지나기 전에 그 공포의 구간에서 그거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서 이제 하락은 멈췄다. 이제 박스권을 탈 거다 하다가 1월 달에서는 이제는 상승장이다. 근데 개구리, 그렇죠? 청개구리 상승장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못 가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래도 작년하고는 틀려요. 작년은 맨날 떨어지는 장, 올해는 그래도 우상향을 그리는 장. 여태까지 못 갔던 종목들 물론 2차 전지만 보면은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으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초상승장을 경험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면 2차 전지만은 못 갑니다.
같이 가줘야 돼요. 그래서 IT 섹터. 그래서 IT sek터와 같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장이 좋고 못 간 종목들. 그래서 워닝 모티리얼즈 같은 거 3%는 그냥 먹는 거고요. 그 정도는. 그리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얘도 전고점 돌파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전고점 돌파가 되겠죠. 이것저것 다 움직인 다음에 막판에서 갑자기 철들어갖고 급등을 하든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든 그것까지는 못 맞추지만 저점이 깨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게 더 지금 어렵고요. 이제는 지지하고 살금살금 올라가면서 전고점 돌파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3.1% 수익 달성이 돼서 뭐 절반을 팔았다. 그럼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됩니다. 그걸 팔았으면 또 딴 거 사면 되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뭐 3% 먹기 게임은 너무너무 쉽고요. 뭐 이따금씩 뭐 10%, 20% 올라가는 애들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IT에서 놀면은 안전하다라는 거에 일단 또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닝 머티리얼즈는 나머지 뭐 절반 갖고 있는 거는 더 가져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부터 볼게요. 하나마이크론. 자, 매일 짚어드리는데 이거 또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넘어갈 건데 언제 넘어가나 한번 두고 봅시다. 이미 바닥에서 100% 넘게 올라간 종목이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자, PCB 관련주. 엔비디아에다 납품한다는 이슈 때문에 여전히 강하게 떠 있는 요상한 주식. 수익률이 50%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619%. 619%인데 여기서부터 넘어가게 되면 이제 700%, 800%, 1000% 된다 그래도 사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매수자의 영역은 끝났고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신규 매수할 거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조정받을 때 심택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얘기하는 PR 첨산 소재도 PCB 소재 부품 줍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살 거면은 물론 이렇게까지는 크게는 안 가겠지만 이거에 10분의 1만 올라가도 60%나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다음으로 이 대덕전자도 많이 올라갔고 아니면 뭐 코리아 서킷도 있고 어쨌든 PCB 관련주 쪽으로 해서 PI 첨단 소재도 거기 관련주니까 그래서 이거 사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죠. 691%. 또 올라가겠지만 안 됩니다. 순환매를 노리세요. 자, 신성ENG. 자, 요것도 전고점 돌파를 할 것 같은 거래량도 굉장히 좋고요. 요즘에 외국인들이 자꾸 사대고 있는데 그래서 단타성으로도 선수들이 매매하기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떠 있는 종목에 N자형 패턴이 있고 바닥 있는 애들이 있고 물론 이제 바닥 있는 애들은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 떠 있는 애들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금방 10%가 떨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잘 떨어지질 않아요. 웬만하면 10%가 잘 안 떨어지고 올라가기가 편하죠. 그래서 잘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조만간에 고점 돌파하면 얘는 이제 65.9% 수익률에서 이제 조만간에 80%대 볼 것 같아요. 얘가 80% 올라가면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도 따라갈 거고 뭐 그런 척도로 보시면 되고 자, TSE. 자, TSE도 이제 지금 슬슬 움직이죠. 이거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거 매일같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 표적 종목 들였다는 반도체 섹터들이 무너지는지 무럭무럭 자라면서 올라가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 시장이 보이니까 이것도 여기 이중바닥형 찍고 이거 이제 언제 종고점을 돌파하나 그것만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 돌파하면 나머지 애들 못 가는 애들도 이제 쫓아가는 상황들이 나오니까 자, 어쨌든 TSE 이것도 수익률이 꽤 돼요. 37.4%. 자, 원익QNC. 자, 원익 시리즈. 얘도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 나쁘지 않아요, 얘도 모양은. 오늘은 음봉이라 좀 눌리는데. 자, 다음은 심텍. 자, 일단 고점을 돌파를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뭐 때가 되면은 하겠죠. 뭐 이번 주 내에서 일로 떨어지기보다는 돌파할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돌파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눌리게 되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영역인 거고 그래서 추세 상승하고 있는 바닥주 원익 IPS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심택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네페스도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얘도 네페스 아크, 네페스 다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 테스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런 애들 다 지금 다 15%, 16%씩 올라온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SF 반도체.
얘가 오늘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하나의 고점이 더 있습니다. 하나의 고점이 더 있는데 앞전에 있었던 2, 3개월 동안의 고점은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은 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수익률은 좀 더 올라간 흐름이고 지금 수익률 표가 지금 바뀌질 않았는데 아마 17%, 19%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원익 IPS 얘도 고가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지금 아침에 몇 프로 갔냐면 아까 전에 이제 SF 반도체가 18.7%,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죠. 아까 원익 QNC도 18.8%, 그리고 원익 IPS가 16.2%. 그러니까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수익률표에 지금 수정이 안 됐는데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게 처음부터 100%, 200% 나오는 건 없어요. 뭐 상한가 그런 경우가 뭐 인생에 몇 번 있겠습니까? 처음에서는 18% 갔다가 30%, 20% 찍고 그다음에 30% 갔다가 이제 눌렸다가 40% 가고 50% 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읽어드리는 거예요. 점점 좀 무럭무럭.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8%대 있는 종목들 조만간에 30% 찍을 거고 30% 했던 종목들 50% 찍을 거고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는 너무너무 만만하고 편안합니다. 여전히 바닥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자, PI 첨단 소재. 자, 일단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에 매수됩니다. 3750원. 자, 최근에 이렇게 하락엔자로 빠졌죠. 이게 하락엔자 마디급소라 그래요, 이거를. 그리고 나서 오늘 천냥봉이 나온 거 이제 바닥 시그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차트는 바닥에 있고, 완전 바닥에 있고, 크게 보면 박스권 바닥이고요. 여기서 원래 바닥을 치고 돌린 건데, 최근에 여기에서 요 추세 상승하는 이 자리에서 그 증권사 레포트를 받았어요. 증권사 레포트에 공격을 받으면서 갑자기 여기가 무너지면서 급락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수급을 봤죠. 그다음에 IT의 시장의 흐름을 봤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영업이익치의 예상이 뭐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줄고 그다음에 이익이 좀 더 늦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적자에서 아니에요. 오히려 흑자 전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기업 분석을 보면 계속 흑자였어요. 단기에서 흑자. 그다음에 적자 전환했다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오늘 밥 먹을 거냐 아니면 저녁에 밥 먹을 거냐 어차피 먹긴 먹을 건데 조금 늦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일로 이렇게 충격적으로 빠질 일은 아니거든요. 뭐 회사가 갑자기 뭐 적자가 됐다라든지 그거는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IT 부품주 섹터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업 외국인들이 바닥에다 지들이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갈 때 되면 움직이는데 인텔의 실적이 좋아가지고 급등을 하고 필라 대표 반도체도 돌파를 하고 거기다 지금 2차 전지도 안 죽죠. 그럼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로 엮이든 거기다가 지금 차량용 OLED 이제 탑재한다라는 뭐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OLED 바닥 쳤다는 얘기가 올해 내에도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반도체 소재 부품주로 엮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라도 엮이게 되면은 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는 추세가 무너진 거는 최근에 단기 추세가 무너진 거지만 그거는 잘못된 이상한 레포터의 공격을 받으면서 떨어졌던 건데 이 전저점 지지에서 큰 흐름을 보면은 추세가 무너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슬슬 정신을 차릴 종목이 됐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공략을 하면은 지금 시장의 장점이 뭐냐면 급락이 없어요. 그래서 급락보다는 오히려 바닥에서 이제 정신 차리는 흐름들을 볼 수 있는 만만한 오늘 PI 첨단 소재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쨌든 지금은 IT 부품주들 이렇게 숨어 있는 바닥에 있는 것들을 모아놓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로 엮이든 절로 엮이든 욜로 엮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PI 첨단 소재가 엮이는 게 3가지 정도가 되니까 뭐 갑자기 뭐 대덕전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뒤늦게 갑자기 안 움직이다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지금의 바닥주 좋은 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PI 첨단 소재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표적 종목 PI 첨단 소재 매수가로는 현재 가격인 375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요, IT 부품주 특히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점부터 이 PI 첨단 소재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HL만도입니다. HL만도 이 매수가는 55,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도 전기차 부품주입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면서 이 종목 역시나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아직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대 낙폭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기다리시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HL만도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일단 상담에 앞서서 일단 노란톡방 열어놨습니다. 요 시간에만 잠깐 열어놨다가 장 끝나면 이거 방송 끝나면 바로 닫을 건데 계속 IT 섹터에 대해서 좋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IT 섹터에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수익으로 돈 종목들이 꽤 있을 거예요. 최근에 시장 폭락에서도 잘 버텼고. 그러니까 안전한 섹터들은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이 들어와서 뭐 초보자분들은 잘 대응하시면 바라겠고요. 자, HL만도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오늘도 자동차가 약세를 좀 보여요. 그렇다고 폭락은 아닌데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약보합이죠, 약보합. 그래서 아직 조정이 마무리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조정 마무리하면 지수가 또 상승하는데 2차 전지만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섹터도 조만간에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55,000원에 사신 거는 올해 사신 건 아니네요. 보니까 여기 작년 어디선가에 이제 사서 물렸다가 이제 좀만 더 올라오면 수익이었는데 떨어져 갖고 속상하겠죠, 당연히. 이제는 반등을 주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추가 매수는 아직 바닥이 여기인지 45,000원인지 그러니까 여기 전저점 자리는 지지할 것 같거든요. 44,000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44,000원의 영역은 저점 분할 매수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떨어질 때 저점 분할 매수의 영역이고 바닥을 치기 시작하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HL만도 지금 전저점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이제는 반등을 기다려야 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다가 이 분할 매수도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언제든 또 고민이 된다, 궁금한 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VT입니다. VT 매수가는 9,2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화장품, 코스메틱 관련주로도 꼽히고요. 화학 제품 관련주로도 꼽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다소 좀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직 매수가에서는 좀 멀리 있는 상황이네요. 이럴 땐 좀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T는 뭐 화장품 섹터도 있지만 리튬 그 섹터로 해가지고 2차 전지로 지금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여전히 2차 전지들이 꺾이지를 않았어요, 아직. 추세가 죽지는 않을 거라는 거겠죠. 추세가 죽으려면 엄청 빠져야 돼요. 엄청 빠져야 됩니다. 지난주 공개 방송에 녹화한 거 있어요. 추세가 무너지려면 엄청 빠져야 돼요.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진 않기 때문에 다만 좀 떠 있는 상태에서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것만 좀 피하면 되는데 9,200원.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게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눌림목 조정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도 그 가격대에 같이 올라왔다가 더 못 가고 다시 흔들리게 되면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이쪽 애들이 얼마나 강하게 버텨주느냐에 따라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이미 첨타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죠. 이거를 돌파하고 넘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다시 일로 흔들려도 괜찮아요. 다시 80만 원 내려간다 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비싸게 사는 데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추세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추세상으로는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돌파된 고점이고 여기서도 이게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에서 강력한 추세는 8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80만 원으로 내려오면은 뭐 죽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글로 내려가도 차트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80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줬다가 100만 원 반등 줬다가 다시 60만 원, 40만 원 내려와도 그래도 여태까지 올라갔던 추세 힘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이 안 깨지면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얘기처럼 들려 보이겠지만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5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언젠가는 내려오겠지만 글로 내려와도 어떻게 보면은 큰 박스권의 테두리 안에 있는 흐름밖에 안 됩니다. 워낙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2월 달서부터 10만 원짜리 종목이 150만 원, 15배를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버텨줘야 되고 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힘을 내주면 얘도 떠 있는 상태에서 9,500원, 10,000원으로 같이 힘을 내줄 거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하고 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흔들리게 되면 이게 고점에 있죠. 근데 쟤네들이 흔들려서 또다시 계속 하락을 타게 되면 과거에 카카오, 셀트리온도 한 방에 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서 떨어지게 되면 얘도 천천히 내려올 수 있으니까 단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버티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도 괜찮고요. 거래량 패턴도 괜찮고 차트 패턴도 괜찮으니까 60선 찍고 반등 주는 거니까 한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목표치 보시고 비중을 많이 파세요. 그렇게 해갖고 또 떨어지면 또 다시 매수하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그렇게 매매만 하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장기 투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올라가면 상관이 없죠. 장기 투자할 때. 근데 항상 장기 투자할 때 문제가 뭡니까? 왜 카카오에 물린 사람들, 셀트리온에 물린 사람들 왜 힘들어요? 고점에 사서 장기 투자하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뭐 한 달, 두 달 떨어지는 게 아니고 1년, 2년 떨어지니까 아주 죽겠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적은 고점에서 올라가지 않고 계속 살살 떨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고 먹을 때 잘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얘기가 이해가 되면은 잘 매매하시면 전혀 사고는 터지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PI 첨단 소재,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3750원 잡아주셨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3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적절한 포인트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 지금 시장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이어서 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07% 상승하면서 263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0.28%, 1.95%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3%대 강세를 보이네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2.91%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금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그 강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 상승세 쭉쭉 이어가면서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9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스닥 시장의 1위부터 5위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일 텐데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7%대 상승폭까지 보였습니다. 그 상승세를 소폭
소폭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뜨거운 열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포스코 DX 정말 강력합니다. 9.35% 상승하면서 33,900원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2차 전지가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8분이 지나간 상황인데요. 지금 또 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를 잠깐 한번 보자면 지수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유지를 잘 하고 있어요. 자, 코스피고요. 2650선 다시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고 당연히 돌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일본 시장도 아까도 잠깐 봤지만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아까 1.6%대에서 좀 더 강한 1.7%대. 그러니까 내일도 이 정도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 얘들은 또다시 역사적인 또 고점을 앞에 고점 돌파했던 거기를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뭐 중국 시장은 이제 개장이 됐으니까 이따가 살펴보면 될 거고 뭐 나스닥 선물도 급락 없고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자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에 일단 이상한 호가가 이상했죠. 이게 오류인 건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뭔가 큰 변곡점 앞에서 이런 사건들이 몇 가지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나쁜 쪽으로가 아니고 좋은 쪽으로의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이상한 사건들이 그러니까 그 거래 실수라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증권사가 거래 실수해갖고 막 폭탄 맞고 떨어질 때도 있고 가끔 가다 있는데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살펴보면 시장이 이상해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좋은 징후로 봅니다. 일단 제 느낌은 그렇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일단 흐름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자 그러면 넘어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자, 삼성전자 넘어갈 생각 오늘 없어 보이죠. 그냥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일단 넘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잠깐 쉬는 거예요. 뭐 하냐면은 이게 한 며칠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며칠 지난 다음에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위로 더 올라가려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더 달리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근데 오늘 안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2차 전지가 강하니까 걔네들 때문에 지수가 오늘 당장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만 보면 오늘 뭐가 움직이냐면 자 네이버 이것도 지금 뭐로 보는 거냐면 지금 여기 급등주 검색기에 지금 떠 있는 종목을 저는 시장을 보기도 하고 여기 있는 걸로 종목 추천주를 주기도 하는데 오늘 급등주 검색기에 네이버가 떴단 말이에요. 그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그 네이버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네이버 완전 바닥에서 돌리죠? 올리고 있죠? 일단 시장이 바닥을 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약간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이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후성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들보다 좀 못 갔던,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 못 갔던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있고, 자 두산도 마찬가지. 어제까지 못 갔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주 검색기에 저런 대형주들이 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죽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죽는 건 아닌데 그냥 움직임이 그냥 멈춰져 있는 거고 안 움직였던 쪽에서 지금 순환매적인 강세 흐름이 잡히고 있으니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TSE도 갑자기 움직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대형주는 아닌데 중형주 5,700억 정도 되는 거 있는데 이런 애들도 패턴주가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뭐 코스닥이 무너지거나 패턴주가 무너지거나 대형주만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의 느낌은 순환매적인 느낌이면서 패턴주는 다 살아있는 더 쉽게 얘기하면 장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바닥에 있는 그래서 아까 전에 PR 첨사 소재도 지금 아침에 제가 호가를 보면서 지금 급등에는 차라리 원익 IPS를 또 추천을 할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호가가 정상이 아닐 때에서는 좀 불안하죠. 갑자기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는 흔들릴 자리가 없는 PR 첨단 소재를 골라온 건데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계속 가는 거고요. 원익 IPS. 그리고 심텍도 가는 애들은 계속 가는 거고 테스도 가는 애들은 계속 넘어가는 거고 가는 애들은 계속 넘어가는 거고 못 간 애들 이제 PR 첨단 소재 같은 애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는 뭐 두산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네페스의 흐름을 봐서는 일단 순환매 흐름이 잡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종목이 지금 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급락이 없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약간 키를 맞춰주는 그런 순환매 장세 흐름이 일단 계속 오후장에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바닥주에 일단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해서 떠 있는 원익 IPS 버리는 거 아닙니다. 조정받으면 그런 애들은 적극 매수, 심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떠 있는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 기회를, 바닥에 있는 것들은 키 맞추기의 기회니까 단타에 뭐 단타를 하든 뭐 끌고 가든 어쨌든 바닥에 있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계속 오후장에서도 노리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시장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순환매 흐름이 강력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직 힘을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이럴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 IT 부품주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조금 더 체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오후장에도 지금 시장의 흐름 꼼꼼하게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매수가는 24만 5천 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좀 강력하게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좀 이슈가 있죠. 바로 유상증자. 그래서 이 상담자님께서도 이 유상증자를 받는 게 좋을까 어떨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혹시 계속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잡아주시면 좋을까요? 자, 이거는 그냥 차트적으로만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얘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여기서 바닥을 탈피하려고 박스권을 타다가 최근에 여기서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근데 앞서서 이제 막 급등할 때에서는 일단 윗꼬리가 여기 생긴 게 일단 이거 좀 기분 나쁘긴 한데 다시 오늘 올라가니까 좀 다행이고, 장이 어쨌든 돌아선다 그러면은 뭐 정유화학주 섹터들도 뭐 키를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조금 더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지 않았었으면 이제 지금 한 22만 원서부터 수익 실현하면서 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 차트가 이렇게 밑으로 꺾여 있는 차트였다면 아마 지금 정도에서 그냥 팔라고 얘기했을 텐데, 우상향을 그래도 그리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24만 원, 25만 원으로 올라오면 그냥 거기서 파세요. 팔았다가 기다리면 다시 떨어질 때 다시 사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가 박스권 저점인 것 같으니까 글로 내려오면 다시 매수나 추가 매수를 24만 원 정도 올라오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와 주면 매도를 하시고요. 추후에 조금 더 하락한다라고 하시면 재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는 3,65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디스플레이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우리 상담자님이 좀 진입하시자마자 조금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서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은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오성 첨단 소재는 그 대마초 마리아나 관련주를 엮였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얘가 지금 차트가 다른 반도체하고 못 가는 거예요. 한때는 거래 정지되면서 이거 아마 상장 폐지 이슈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거래 정지했다가 이제 풀린 건데, 어쨌든 차트가 안 좋아요. 차트가 안 좋고 이때 거래 정지됐던 게, 그러니까 이쪽 대마초 관련주 쪽에서 상장 폐지 이슈가 있었던 게 얘였는지 딴 거였는지 그게 확실하진 않은데 한번 잠깐 볼게요. 상장 폐지. 그렇죠. 상장 폐지 관련 이슈가 한번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좀 구린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3,650원. 뭐 예전에서 물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가다가 뭐 지금은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반도체로 보면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반도체 올라가도 얘는 반도체를 아마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반도체로 올라간 적이 최근 들어서는 없어요. 한 2년 동안에서 계속 마리아나 이슈로 대마초 관련주로 움직였었던 거라서 우하방을 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2,000원쯤 왔을 때에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지금 상장 폐지 이슈 끝났으니까 뭐 지금 다시 상장 폐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마시고 2,000원 정도 왔을 때 점검을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이 방송 중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월요일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650선까지 상승세를 이어가 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특히나 이 낙폭과대 종목들, 이 반도체, IT 부품주들을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부품주 가운데 지금 저점에 위치하고 있는 PI 첨단 소재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오늘 장중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